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관핍민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핍민반.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하죠. 관료가 백성들을 핍박해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패하고 또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국 역사에 보면 사실 백성들이 굉장히 순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죠. 근데 각 왕조가 망할 때 보면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일단 첫째는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주 백성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세금이 무거웠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세력가 또는 중앙의 세력가들이 농민들의 땅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노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 정벌, 예를 들면 수양제 같은 경우 고구려를 3번이나 침공하는데요. 그 여파로 많은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가만히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정부가 잘못하면서 백성들이 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바로 관핍민반입니다. 중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난, 즉 농민들이 일으키거나 하국 관리가 일으켰던 동난 중에 첫 번째를 꼽는 것은 진승과 오광의 난입니다. 진나라 말기에 진시황이 만리장성과 아방궁을 축조하면서 그 당시 인구가 2,000에서 2,500만 그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거의 한 300만 명을 동원해서 이걸 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정부한테 핍박받고 죽어야겠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왕이나 장상이 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진나라가 무너지는 서국이었는데요. 시대가 흘러서 동한 시대에 오면 여러분이 삼국지에 보면 유비나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황건적이랑 싸움하러 갑니다. 근데 사실 황건적은 동한 마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과중해지고 농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각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나라의 기운은 다 했다. 이제는 누런 기운이 천하를 덮을 그럴 시기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란 색깔의 띠를 이렇게 머리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황건적이라고 그러는데 또 좋게 표현할 때는 황건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건 정부에 반해서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황건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장각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실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병자들도 고쳐주고 농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끄는 그런 실력이 있어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일으켜서 동한 마렵을 완전히 혼란의 시대로 빠뜨렸습니다. 실제 조조 같은 사람도 황건적을 무너뜨리면서 본인이 산동성에 있던 황건족의 가장 강력한 군대 청주 부대를 다 흡수하면서 이제 강력한 그런 군벌이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쭉 흘러서 수나라에 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수양제, 이 양반은 굉장히 야심이 만만했죠. 그래서 대운하를 건설해서 남북 통일도 하고 또 하나 고구려가 그때 강성한 국가였는데 고구려를 손을 보겠다고 3번이나 공격을 가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전쟁을 일으키려면 엄청나게 부과를 했겠죠. 그리고 운하를 만들면서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것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적양 같은 농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사로 등장한 사람이 이밀 같은 사람이고요. 또 하급 군관으로 있던 두건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처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변민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변민이란 말은 백성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난을 일으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변민의 난이 수나라 말기에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결국 수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역사를 이뤘다고 평가되는 당나라. 당나라도 결국 마렵에 가면 번진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당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는 사실 소금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판매상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관료들이 와서 맨날 뜯어먹고 세금 엄청나게 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소금 판매상들의 판매망을 쭉 연결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황소는 서한까지 들어가서 이제 황제까지 하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최치원, 이분이 토황소 경문, 즉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썼었고 당나라에서 이제 벼슬을 했었죠. 그 황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송나라는 내부의 반란보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북성은 금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남성은 원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나라도 말기에 가면 원나라의 순제 때인데요. 이때 농민들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붉은 띠를 머리에 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동한 마렵에는 황건적, 원나라 말기에는 홍건적. 근데 홍건적의 난은 한 11년 정도 지속됐는데요. 원나라가 이 홍건적의 난 때문에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물론 홍건적의 난을 제압은 했습니다만은 그때 국력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때 홍건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역시 과중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가 섰는데 명나라도 말기에 가면 하급 군관인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자성은 실제로 대연의 황제까지 됐는데요. 이때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자성이 속했던 군인들의 월급을 이 고위 관료들이 다 빼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화가 난 것이죠. 우리나라 이모군란 좀 비슷하죠. 그렇게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호응을 했는데 그 당시 명나라의 세금이 과중했습니다. 즉 조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리고 이자성한테 호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명나라는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명이 망하고 나서 등장한 국가가 청이죠. 이제 이자성이는 명 망하고 1년 후에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만은 청나라가 서고 나서 강희, 옹정, 걸륭의 치세가 이어진 뒤에 그 걸륭제 다음의 황제가 들어섰을 때에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편전쟁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황실이 그렇지 않아도 세금이 무거웠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백성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참는 거죠. 그 당시에 상당히 독특한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홍수전입니다. 홍수전은 사실은 우리로 치면 양반인데요. 과거에 몇 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과거에 떨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광동 사람입니다. 저 중국의 남부 사람인데 길가에서 우리 흔히 쪽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쪽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을 옛날에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편씩 해서 인쇄를 하고 그걸 팔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길에 떨어져 있는 걸 홍순이 보고는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유학의 세계가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꿈속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끙끙 알아듣는데요. 바로 어떤 계시냐면 본인이 예수님의 동생이다.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호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조직했던 모임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 그래서 배상제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이니까 조직을 정비하고 나서 광서성 계림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적으로 계림시를 접수하고 나서 계속 밀고 와서 결국은 남경에 수도를 설립하고 양자강 유역을 전부 다 본인의 관할 아래 놓습니다. 홍수전은 사실 죽을 때까지 황제를 하다가 남경에서 죽었는데요. 홍수전이 반란을 성공할 수 있었던, 물론 후대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홍수전이 그렇게 대규모의 반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홍수전의 힘이 아니라 사실은 과중한 세금과 계속된 천재로 인해서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갈아보자, 이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진나라 때에 진승 5강의 난부터 청마렵의 태평천국의 난까지 원인이 뭐였습니까? 관핍민반의 가장 큰 원인은 세금이 과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관료들이 부패했고 또 천재가 거듭되면서 세상이 다 뒤집혀진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났던 밀란들의 원인과 그것을 나타내는 관핍민반이라는 네 글자로 중국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